자, 이제 20차시 교과서 290에서 295쪽에 나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단원 제목은 태양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이고요. 학습 목표는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질량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고 그중 일부가 지구에서 에너지 순환을 일으키고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구조부터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태양을 그 케이크 자르는 칼 있죠? 그걸로 요래 잘라보면 중심에 핵이 있고요. 요 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대한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 요 맨 바깥쪽을 대류층이라 그래요. 대류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층입니다. 요 핵하고 대류층 사이를 복사층이라고 하는데요. 요 태양 내부는 요 모든 부분이 온도가 높아서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플라즈마 상태로 되어 있고요.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얘가 많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압력도 굉장히 크고, 온도도 굉장히 높은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태양의 중심에서 핵융합에 의해서 빛이 생기게 되면 이게 복사층을 뚫고 대류층을 뚫고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라즈마 상태로 밀도가 높으면 빛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헤매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생긴 빛이 이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3년 3년? 30년 30년? 더 올려야 됩니다. 300년 300년? 더 올려야 됩니다. 3만 년 3만 년 더 올려야 됩니다. 3억 년 낮춰야 됩니다. 3조년 예.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만 년 걸립니다. 1000만 년. 그리고 이제 태양의 표면에서 지구까지가 8분 조금 넘게 걸리고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태양에서 오는 빛은 10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지금 막 만들어진 빛은 1000만 년 뒤가 되어야지 지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태양의 내부 구조 중에서 이 핵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왜냐하면 이 핵에서 핵 거리면서 핵융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핵과 핵이 융합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 중심부 핵이 가장 중요하고요. 영어로도 코어라고 하죠. 코어. 그리고 B가 복사층, C가 대류층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핵에서 어떻게 핵하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지, 핵에서의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양성자고요. 회색 동그라미가 중성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양전자인데 뭐 몰라도 됩니다. 자, 어쨌든 요 핵융합 과정에서 총 관여하는 양성자, 즉 수소 원자핵이죠. 수소 원자핵의 수는 6개입니다. 6개가 관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헬륨 원자핵 1개와 다시 2개의 수소 원자핵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먼저 보면 첫 번째, 수소 원자핵 2개, 양성자 2개가 융합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신기하게도 양성자 1개가 중성자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전자가 하나 튀어나가 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수소와 수소와 결합했지만 다시 수소가 된 거예요. 요거는 일반적인 수소고, 수소 원자에게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게 무거워진 수소를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2개가 결합해서 중수소가 되고요. 이 중수소는 또 다른 수소 원자핵과 결합해서 헬륨 원자의 동위원소가 됩니다. 요거는 양성자 2개이기 때문에 헬륨 원자핵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헬륨보다는
중성자 한 개가 부족한 헬륨 원자의 동위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수소 원자액 3개가 관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또 결합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액이 되고 이 과정에서 다시 수소 원자액 2개가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은요, 좀 생각해 보면 양성자 모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까워지면 굉장히 큰 전기력이 청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굉장히 큰 전기적 청력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결합을 하려면 굉장히 세게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태양의 중심부이면 압력이 굉장히 커요. 압력이 굉장히 커서 1500만 켈빈인 요 온도에서도 충분히 이 수소가 융합해서 다른 원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지구에서 이러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인공적으로 일으키려면 태양 중심부만큼의 압력은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구 정도의 압력에서 수소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1억 켈빈 정도가 필요합니다. 온도가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런 온도에서 분자들, 그러니까 원자들이죠. 얘는 수소 원자핵들의 속력이 충분히 빨라서 얘가 결합을 할 수 있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거 여기 플라즈마 상태라고 했는데 요거 플라즈마 상태는 요 그 태양의 중심부뿐만 아니라 복사층, 대류층 할 거 없이 전부 다 온도가 충분히 높아서 원자핵과 전자가 다 분리되어 있는 그걸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다 어쩌면 전하를 띤 입자인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높은 온도와 모터 압력에서는 이제 드디어 핵융합 반응이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때 4개의 수소 원자핵, 이때 수소는 영어로 하이드로젠이니까 H라고 원소 기호를 표기하죠.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저 헬륨 원자핵은 남자죠. 희니까 헤헤헤 이렇게 웃죠. 그러면 이제 저 뭐야 로또 1등 당첨되었네. 문제 낼 거야. 다음 중 남자인 원소는 답은 헬륨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한번 비교해 보면 수소 원자 4개의 질량보다 헬륨 원자 1개의 질량이 작습니다. 교과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교과서 292쪽 한번 보십시오. 자, 292는 대칭적이네요. 거꾸로 해도 767이죠. 거꾸로 하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767이죠. 이거 5는 없습니다. 자, 이게 헬륨 원자의 질량 한번 보십시오. 4.00156입니다. 4.00156고요.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거든요. 수소 원자핵 1개의 질량 보면 1.0073이에요. 그럼 여기다 4 곱해 보십시오. 그럼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 되죠. 4 곱하면 대충 봐도 얘보다는 크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소 원자핵 4개보다 헬륨 원자핵 1개 질량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참고로 원자 질량 단위 U는 뭐냐? 얘는 이제 원자 질량이나 분자 질량 등 작은 질량의 단위인데요. 사실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기준이 되는 게 탄소 원자핵이에요. 그래서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로 이루어진 탄소 원자핵의 질량을 핵자 수인 12로,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 총수가 12개잖아요. 12로 나눈 게 1U입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핵은 질량이 12U가 되겠죠. 딱 떨어지게.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사실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량이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약간 대략적인 이게 질량으로 놓고 보면요. 요 뒤에 있는 소수는 빼고 얘만 보면 얘가 결국에 핵자수가 됩니다.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친 게 돼요.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요 앞이 4인 거죠. 그리고 이제
수소의 경우에는 양성자 한 개니까 1인 거고요. 근데 이제 뒤에 소수점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줄어든 질량은 이걸 델타 M이라고 할게요. 델타 M.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걸 핵 반응식으로 적어보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줄어든 질량에 의한 에너지라고 해서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에너지에 대한 식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공식 중에 하나이죠. E는 mc 스퀘어. mc 제곱. 예, E는 mc 제곱, mc 스퀘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줄어든 질량에 여러분 아마 구경도 못 해본 큰 숫자일 거예요. c의 제곱을 곱한 게 이제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 배터리 다 돼간다. 띡띡하네. 요 C가 뭔지 한번 얘기해 줄게요. C가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인데 얘가 한 3억 m/s 정도 돼요. 3억 m/s 정도. 그래서 얘 제곱을 해보면 9 곱하기 10의 16승이거든요. 이게 바로 구경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경도 못 해본 큰 숫자라고. 네, 요게 이제 구경입니다. 그래서 1kg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 구경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양에서는 심지어 1초에 400만 톤의 질량이 줄어듭니다. 하면 400 곱하기 만 곱하기 톤이 1000이거든요. 1000 곱하기 구경 줄만큼의 에너지가 몇 초마다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에너지죠. 이 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건 한 20억 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워낙 에너지가 크니까 그거 중에 20억 분의 1이라 해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도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 MC 스퀘어 여러분 모르죠? MC 스퀘어가 옛날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 집중력 학습기 이름이었는데요. 들어본 적 있어? 뭐 없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지금 41살이니까 중학교 시절이면 한 20년도 더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 50만 원 정도 했어요. 굉장히 비쌌죠. 저는 돈이 없어서 그걸 이제 그 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팔았어. 테이프도 뭔지 모르지. 예, 그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탁 넣으면 음악 나오는 거 있거든요. 음악 그 녹음한 테이프를 5,000원에 팔았어.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한번 써봤는데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뚜뚜뚜뚜뚜뚜 뭐 이런 걸 안 하거든요. 모드마다 달라요. 집중할 때 쓰는 모드하고 뭐 잘 때 쓰는 모드하고 그러면 그거 끼고 자면은 뭐 깊은 잠을 자가지고 뭐 이게 공부가 더 잘 되고 뭐 집중력 향상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좀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효과를 봤던 학생들이 제 주변에는 없었더라고요. 하여튼 그 광고 전단지에는 많이 있었는데 성적이 몇 등에서 몇 등으로 올라갔다 뭐 이렇게 있죠. 그 집중력 학습기 이름이 MC 스퀘어였어요. MC 스퀘어. 여기서 나온 거였지. 지금 이제 망해가지고 없어요. 요새 뭐 MP3 받아갖고 넣으면 뭐 바로 되는 거 아니야. 검색하면 나올 거라 뭐. MC 스퀘어 음원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올 것 같은데. 그 간혹가다 맞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유학 효과라도 뭐 어쨌든 간에 그거 하면 집중이 잘 되면 좋잖아요. 결국 공부는 집중력이거든. 이건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네요. 자,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순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 양은 아까 막대한 에너지가 나왔잖아요. 그 태양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약 20억 분의 1 정도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에서 온 에너지는요, 그 적도 지방에 주로 저緯도 쪽에 많이 도달하고요, 고緯도 쪽에는 좀 적게 도달합니다. 그게 거리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거리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루 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춥잖아요. 태양의 고도가 낮죠. 근데 태양의 고도가 높으면 따뜻하죠. 고도가 높을수록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위도일수록 에너지가 과잉이 되고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의 이동 방향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근데 지구는 유별나게 이게 잘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유체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바다와 대기가 있죠. 액체 상태의 바다와 기체 상태의 대기가 다른 행성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머금고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성에 비해서 고위도와 저위도의 온도 차이가 적은 편이에요. 100도씨가 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적은 편이다. 차이가 이제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태양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전환이 되는지 한번 보면요. 그 태양 에너지의 출발점은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바닷물과 강물이 증발하죠.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낮은 지대에 있던 물이 높은 지대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죠. 그럼 얘를 댐에 가두었다가 흘려서 터빈을 돌려서 전자기유도로 발전하면 수력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우리가 쇼츠를 보게 되는 거죠. 빛 핸드폰에서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그리고 가끔 카톡 오면 진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열 에너지에서 특정 부위에는 열을 좀 많이 받으면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요. 좀 특정 부분은 덜 받으면 그 많이 받은 데에 비해서는 분자 간 거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밀도 차이가 생기죠. 그 밀도 차이가 생기면 바람이 생기게 돼요. 밀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람에 의해서 또 파도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는 결국에 분자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블레이드를 돌리면 풍력 발전이 되는 거고요. 파도를 이용해서 또 터빈을 돌리면 파력 발전이 되는 겁니다. 역시 전자기유도 방식을 이용하죠. 그러면 또 여러분이 유튜브 쇼츠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네. 그다음에 그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열 발전은요. 이것도 전자기유도를 이용한 방식이에요. 태양열을 모아서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증기로 터빈을 돌려요. 그래서 전자기유도로 역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똑같죠? 쇼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빛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태양광 발전, 태양전지에 의한 발전인데 여러분이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중에서 유의하게 전자기 유도 방식을 활용하지 않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입니다. 둘 다 전지입니다. 태양 전지하고 수소 연료 전지가 전자기 유도를 사용하지 않는 두 가지 이제 발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제대로 해석했던 광전 효과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으로 아인슈타인이 어째 보면은 그 상대성 이론보다도 자기가 더 어째 보면 자부심을 느꼈던 발견이 광전 효과에 대한 광양자설입니다. 그게 궁금하면 이제 물리학원을 선택하면 자세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 유도 방식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빛 에너지는요,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빛 에너지하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물질의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되기 때문에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동물이 섭취하고 또 그 얘를 섭취한 동물을 우리가 또 섭취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데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이 에너지들이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생명체의 에너지 근원도 따지고 올라가 보면 결국에 태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물하고 동물들이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힌 다음에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오랫동안 뭐 높은 온도 압력이 아니어도 돼요. 뭐 어떤 적당한 압력과 온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변형이 되면 화석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는 화학 에너지가 또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요게 또 화력 발전을 이용해서 또 전기를 생산하면 또 우리가 또 유튜브 쇼츠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쇼츠의 근원은 태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모든 건 아니고 한 7할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느낌으로. 그래서 에너지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한 7할 정도는 70% 정도는 이제 태양인 경우가 많고요. 제가 한 3할 정도, 30% 정도 남겨놓은 게 뭐냐면 그 핵발전 있죠. 이 핵발전의 우라늄은 지구의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열 발전, 그리고 조력 발전. 지열 발전은 지구 에너지를 위한 거고요. 조력 발전은 달의 인력, 달의 중력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태양하고는 좀 관련이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결국에 그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그게 태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교과서 294쪽에 보면 이거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 왼쪽 그림은 이제 적도 부근은 태양의 고도가 높죠. 한낮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극지방은 내 저녁이에요. 태양의 고도가 낮죠. 그러니까 이쪽은 에너지가 과잉이 되고 이쪽은 에너지가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에너지를 옮기기도 하고 대기가 에너지를 옮기기도 하고요. 가끔 택배로 태풍이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풍 생각해 보세요. 고緯도에 생겨서 아래로 내려오는 태풍은 없죠. 항상 보면 저緯도에 생겨서 중緯도쯤에서 사라지죠. 그게 이제 여기가 에너지가 과잉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순환 예전에 배웠죠. 근데 탄소 순환 중에서 결국에 출발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식물의 광합성이에요. 식물이 광합성하는 과정이 잘 보면 결국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식물 쪽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포도당 형태로 탄소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요 태양의 빛 에너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순환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의 근원을 따져가 보면 결국에 그게 태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 지구의 아주 전 범위에 걸쳐서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2개 풀어보고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뜨거 했던 문제인데요. 태양도 있고 해서 아이고 뜨거 이렇게 했던 문제인데 1년이 지나서 이제 못 하고요. 자, 2022년 3월 고2물리학원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양 에너지에 대해 학생 ABC가 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옳은 것을 골라라. 학생 A,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맞죠?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다음 학생 B, 광합성 과정에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포도당 형태로 저장되죠. 그래서 B도 맞고요. 그다음 학생 C, 대기의 순환은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에 의해 발생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가 다 맞아서 이 학생이 답을 알려주고 있네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3월 고2물리학원 18번 문제 봅시다. 18번. 자, 그림은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여 그가 되죠. 헬륨. 원자핵이 1개가 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다. 수소 원자핵 1개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 각각 스몰m, 라지엠입니다. 그래서 스몰m, 라지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납니까? 아니죠. 태양의 중심 핵에서 핵 하면서 핵과 핵이 결합한다 그랬죠? 왜? 안 자는 왜? 잔다면서. 예, 집중 안 했구나. 집중하면 잠이 오는데. 예, 그렇게 중심에서 일합니다. 태양의 중심 핵에서.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하고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 이렇죠. 예, 반응 전이 질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반응 후에 질량이 줄어들어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태양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일부는 복사 에너지 형태로 지구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니까 그럼 2만